TK에서 바라보는 정치, TK가 바라는 정치, 대구 경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펼치는 TK광장의 결투입니다. 정치와 지역 현안을 정조준하는 두 분이죠. 빈틈없는 정밀 타격감을 갖춘 국민의힘 ICT 미디어 진행 특별위 부위원장이신 정혜용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날렵하게 야심을 깨우는 강력한 화력을 장착한 분이죠. 민주당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대구 민주당의 도약은 대구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강민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어제 첫 회의였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어제 이제 첫 회의를 통해 가지고 네. 5월 8일 날 아마 이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재원 의원, 태영호 의원에 대한 징계 관련해서 소명을 듣고 네. 또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그런 일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5.18 관련해서 발언한 문제가 아마 김재원 의원은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은데 5.18 그 참석 전에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어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5.18에 뭐 다 같이 참석한다는 얘기일 텐데. 5.18에는 당 지도부가 다 참석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뭐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원 의원은 5.18 그 관련 표를 얻으려고 한 사랑제일교 발언 말고도 네. 정강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 통일했다라는 그 발언과 네. 제주 4.3 추념일은 3.1절이나 광복절보다 같은 국경일보다 격이 낮다 이런 걸로 지금 윤리 제소가 되어 있는 거고요.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사이비 종교인 JMS 기독교 복음 선교라고 하는데 여기에 비유했거나 또 김일성의 제주 4.3 지시설 때문에 돼 있습니다. 여기 빠져 있는데 김구 선생은 김일성 통일 전선 전술에 당한 것이란 이런 내용은 빠져 있던데요. 아쉬워요. 또 뭐 어제 또 터졌어요. 이진복 정무수석하고 친일 외교 옹호 발언하면 계속 공천해주겠다라는 본인 육성 파일이 공개됐는데 그래 되면 뭐 공천 신경 쓸 거 없다. 청와대에서 밀어주겠다. 친일 옹호 발언해라. 이런 걸로 또 구설수에 올렸어요. 제발 두 분 말 좀 가려서 좀 하시고 진중하게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마 이제 저도 뭐 공감합니다. 이게 극단적인 주장들이 아마 일부 지지자들한테는 굉장히 좀 먹혀요. 사실 그리고 또 뭐 유튜브 같은 데는 좀 먹히는데 이게 이제 보편적인 국민들 정서에 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마 뭐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나온 뭐 본인의 어떤 사무실에서 회의했던 그 말고 사상 관련해서는 아마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그런 뭐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다만 아마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뭐 막말 뭐 좀 민주당에서도 또 극단적인 말, 뭐 대통령에 대해서도 아주 뭐 심하게 나가는 말들 이런 것들이 아주 극단적인 게 아마 팬덤층들한테는 뭐가 먹히니까 유튜버들이나 이게 계속 이 확대 재생산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정치권이 좀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여야가 좀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김재원 의원이랑 태영호 의원 뭐 인터뷰를 한 거를 두 분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김 의원 저희 지역 의원이니까 뭐 근신을 하다가 이제 나와서 뭐 텔레비전에 나온 걸 제가 보니까 뭐 자진 사퇴는 뭐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뭐 소명하라고 하면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징계 수위를 좀 예상해볼까요? 아마 뭐 대체로 중징계 수준,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 3개월에서 6개월, 뭐 길게는 1년까지 중징계를 뭐 관측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아마 뭐 본인 소명과 또 뭐 그때 어떤 뭐 진실을 본인이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은 현재까지 뭐 다들 알고 있는 상태로는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그런 당내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중징계가 이제 만약에 당원권이 1년 이상 정지를 하게 되면 공천을 못 받지 않나요? 아마 1년 이상은 뭐 당원권 자격 자체가 박탈되는 거고요. 아마 그게 아니더라도 공천 과정에서 상당한 그 제약이 되지 않겠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징계 수준이 어떤? 최근에 국힘의 징계는 사실 이준석 전 대표부터 좀 들쭉날쭉해요. 그래서 저는 중징계 한다 하면 검사 출신 뭐 대기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내년 총선에. 그러면은 정말 사람이 대기하고 있거나 아니면 김재원 최고하고 사이가 나쁜 홍준표 시장이 있잖아요.
이분의 입김이 작용한다면 정말 중징계가 될 거고 아니면 뭐 경고성 할 것 같은데 워낙 그 럭비공처럼 들쭉날쭉하고 이쪽 저쪽으로 튀니까 저는 예상을 잘 못하겠습니다. 국힘에서 징계한다고 하니까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그렇게 무슨 럭비공도 아니고요. 국민 정서에 맞게 아마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릴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대중들이 좀 화난 부분이 있으니까 적당히 그 자정 활동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우리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저도 들긴 맞습니다. 들거든요. 네. 근데 김재원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고위원이 되면서 자기가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 총 공천 학살을 막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징계가 결정되게 되면 내년 총선에서 입지가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한번 해볼까요? 뭐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중징계가 내려지든 아니든 일단 설화들로 인해 가지고 지난번 김기현 대표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공천 등에 반영을 하겠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영이 되면은 이분 공천 주지 않으면 뭐 최근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정치 동아시아를 방문하는 등 재개하신 듯 보이는데 거기 뭐 친박 신당에 간다든지 최근에 또 제3지대 정당 말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지역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본인이 방송 등이나 언론에 많이 나와서 인지도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만만하다고 생각하는데 대구 어느 한 지역을 찍어서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건 절대 그냥 호락호락하게 있을 뿐이 아닙니다. 뭐 그거는 뭐 본인의 선택의 문제고 당에서는 아마 뭐 결론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번 또 이제 국회의원이 지낸 분이기 때문에 네네. 저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마 그건 뭐 많은 분들이, 네. 그때 가서 뭐 시민들의 선택일 거고. 의성 나왔잖아요. 의성이요. 의성 출신에서 제가 부끄럽다 했는데 의성 나오면 당연히 되죠. 뭐 그죠. 하여튼 뭐 이번에 징계 요구서를 보니까 뭐 홍준표 대구시장이랑 유승민 전 의원도 포함됐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래서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게 아마 저기 징계 요구서라는 것이 네. 이제 이 당원들이 징계를 몇인 이상 이렇게 네, 요청을 네. 하는 건데 아마 이게 이번에 이제 회의에서 저기 대상으로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뭐 명단에서 국힙을 보면 예전에 영화 남바쓰릭 하는 영화가 생각나요. 거기 보면 조폭두구인 송강호가 내 말에 토 달면 배신이고 배반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윤 대통령에게 토 달고 대드는 인사는 모두 날리겠다 이런 거 아닌가. 그러면은 당연히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완전 눈에 가시 아닙니까? 아니 여기 이게, 있을 거고. 이게 저기 논의된 적도 없고요. 예. 이거는 뭐 없습니다. 징계위원회 같은 데다가 요청을 한 사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어쨌든 뭐 언급이 됐을 가능성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뭐 토 달면 죽는다 뭐 이런 이야기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제 유승민 전 의원도 충분히 저격 당할 수가 있는 부분을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네네. 일단 징계 요구서 부분은 저희가 좀 이제 사실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으로 와서 이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이 됐고 수사가 좀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오늘 자진 출석한다는 제가 뉴스를 봤는데요. 맞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 거주지하고 송 대표가 운영하는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 네네. 압수수색했고요. 인천에 있던 전 주거지하고 2021년 전당대회 캠프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네. 오늘 송영길 전 대표가 10시에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두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당당하게 나 빨리 수사해주라 이렇게 요구하는데 검찰에서는 이게 응해줄지가 미지수고요. 검찰에서는 조금 이게 계속 뉴스거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정치적인 자꾸 해석을 하는 검사들이 많아서 그런 생각 들기도 합니다. 저는 오히려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나가나. 그 당시에 또 입국하실 때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그 검찰이 증거를 가지고 조사를 하겠다 그러면 그때까지 준비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서 본인은 모르는데 가서 무슨 수사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초등학교 본인이 때도, 예. 본인이 조사를 쭉 해서 이렇게 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내가 모르는 게 있었으면 정말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되지. 뭐 당장 나부터 수사하라. 뭐 독립운동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의혹이 있다 하니까 예를 들면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의혹이 있는데 의혹이 있다 하니까 자기가 나서서 네. 이 의혹을 직접 일일이 해소하겠다. 이런 의지 아닙니까? 아니 본인이 그럼 받아줘야죠. 피해자 그냥. 신분으로까지 전환해 줬잖아요. 피해자 신분이니까 그럼 빨리 수사를 하든지 검찰에서요. 예. 네, 이렇게 송영길 대표는 오늘 이제 10시니까 얼마 시간이 안 남았네요. 네. 자진 추석한다고 했고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김현아, 박순자 전 의원 얘기를 했습니다. 돈봉투 의혹이 국민의힘에도 있다. 뭐 이런 걸 부각하면서 반전을 꾀하는 것 같은데요. 반전을 깨하는 게 아니고요. 네. 박순자 국힘 전 의원은 네.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안산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받은 대가로 1억 5천만 원 금품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어요. 그리고 하영재 의원은 또 금품 수수 혐의로 국회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었잖아요. 네. 김연아 전 의원 또 공천 장사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이 김연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방송에 나와가지고 민주당 동봉투 의혹을 맹비난했던 분이라서 정말 저는 이분 뻔뻔하고 내로남불의 전형이고 적반하장 유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양당 모두가 진심으로 좀 반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더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도. 예, 지금은 지금 정당과 정치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국민의 신뢰를 빨리 회복하는 게 급선무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뜬금없이 김연아 의원을 이야기한 거는 사실 뭐 아마 그 유튜브 영상에도 좀 있을 거예요. 보면 송영길 대표 전당대회 관련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고 김연아 의원은요. 옛날 박근혜 대표가 대전은요 하듯이 그냥 뜬금없이 국면을 휙 전환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이재명 대표가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고 그냥 국민의힘의 특정 비슷한 이제 의원들을 다른 이렇게 이슈로. 비슷한 이슈로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 게 아닌가. 결국은 민주당의 불법 정치 자금을 이 정치권 전반의 어떤 그런 부도덕성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이렇게 덮어 씌우려는 그런 시도인 것 같고요.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와중에도 송영길 대표는 출당시키고 또 선거법 위반으로 돼 있던 김홍길 의원 또 꼼수 탈당 옛날에 금수한박 할 때 했던 민형배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복당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저는 행태가 난리통에 이렇게 다시 끼워가지고 이렇게 뭘 하겠다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정치를 또 불신시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으로 자꾸 양당에서 유불리를 따져서 이렇게 어떤 당은 유리하고 어떤 당은 불리하고 이렇게 해석할 건 아닙니다. 좀 이때껏 이런 관행이 있었으면 이번을 계기로 정말 자정하고 정화해서 국민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막다. 정당들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만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이런 모습으로 좀 전환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이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닌데 갑자기 그때마다 관행이 이때까지 없었죠. 이게 선거법 걸리면은 금품 살포 10만 원짜리도 다 문제가 됐어요. 선거 때. 왜 이랬어요? 그렇습니까? 일단 금품. 이거 관행은 아니다 이거죠. 돈봉투 관행은 이런 아니고 것들은. 범죄입니다. 네, 이거 네. 범죄.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건 맞습니다. 또 민주당도 지금 반성을 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하니까요. 네, 근데 새로 뽑힌 박광훈 원내대표가 이정근 녹취록에 등장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 출당 논의를 할까요? 일단 새롭게 또 원내대표가 되셨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이재명 대표와 박광훈 원내대표가 이제 우리 두 의원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윤관석, 이성만 의원. 근데 자체적으로 수사권도 없고 동료 의원을 제대로 진상 조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참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는 대의원의 비중을 계속 낮추고 있는데 네. 이를 개편하거나 당내 선거라도 당 대표처럼 전국 대상으로 하는 선거는
선관위가 좀 개입을 한다든지 선관위에 네. 등록을 하고 선관위에 감시 감독하고 사용 비용도 정하는 이런 선거 공영제도 좀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많아요. 네. 땜질 처방할 것이 아니고 장기적 입장에서 조금 시스템 개선이 좀 필요하다. 시스템 개선 꼭 필요합니다. 예. 박원내 대표 뽑히신 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민주당도 이제 심각하구나. 뭔가 이렇게 위기의식을 뭐 양당이 같이 느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지금 현재 친 이재명계로는 총선을 준비할 수 없다는 그런 위기의식의 발로라고 생각을 하고 네. 아마 그 부분들이 정말 자리를 잡게 되면 많은 동의를 얻게 된다면 네. 아마 지금 말씀하셨던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같은 분도 일단 거론이 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일정 정도의 징계 수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마 민주당도 버티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새로운 원내 사령탑에 박강원 원내대표가 올라왔고요. 이제 총선으로 열심히 달려가야 될 텐데 분위기 어떨까요? 먼저 이 돈봉투 사건 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반드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거로 확신하고 있고요. 네. 검찰도 자꾸 이런 사태를 언론에 흘려가지고 카더라하는 이런 여론 재판 좀 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신속하게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 싶고 언론도 일방 편파적 보도보다는 사실관계에 충실한 취재 보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여론 재판하지 말자 얘기하셨고. 예,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당이 이제 반성 좀 하고 이렇게 좀 혁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TK 광장의 결투 강민구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정혜영 국민의힘 ICT 미디어 진흥특별회 부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